교과 전형으로 본 학종 원점수를 통해서 어떻게 대학교가 어떤 점수에, 그러니까 어떤 원점수를 가지고 선발을 했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지방 거점대학교 들어보셨나요? 지거국. 네, 지방 거점대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3부 방송 오늘 마지막 방송을 해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방송이 끝나면 데이터는 입시자료 게시판에다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속을 했으니까 그 약속은 지키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교과 전형으로 본 학종 원점수 3부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방 거점대학교의 수준은 도대체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라고 물어보면 이거는 정말 저희 컨슈어만의 주관적 평가가 되게 많이 감안됐으니까 그거 감안한다면 보세요. 우리 학교 무시하는 겁니까? 이러고 네, 댓글 달지 마시고요. 저희 기준이고요. 네, 참고만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런 거 본 적 있으십니까? 지방 거점대학교 학생들을 선발하는 걸 보면 자세히 보시면 교과를 정말 많이 봐요. 교과가 뭐냐면 학교 성적의 주요 과목을 가지고 단순 내신 등급 갖고 뽑는 거를 교과라고 하고요. 학생부 종합전형은 교과 성적뿐만 아니라 학업 역량, 전공적 합성, 인성, 발전 가능성 이렇게 4대 요소를 가지고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는데 서울과 다르게 서울에서 학생을 선발하는 대학교와 다르게 지거국 같은 경우는 교과 전형의 인원이 학생부 종합전형보다 많습니다. 그 이유를 잠깐 말씀드리면 일단 경북대학교는 한 900명이 교과 전형이고 700명이 학종이에요. 그러니까 그래도 경북대학교는 학종을 좀 많이 뽑아요. 그런데 전남대학교를 보면 교과가 1468명을 뽑는데 학종은 476명밖에 안 뽑습니다. 1000명 차이 나요. 되게 많이 차이 나는 거 보이시죠? 이 이유가 지방 거점대학교 같은 경우는 솔직히 교과 전형을 선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가 만일 전라도에 있는 광주에 한 학생이 있다고 치겠습니다. 광주에 있는 학생이 1등급 때 한 중반 후반인데 학종을 좀 준비를 해놨어요. 비교과 활동도 좀 꾸준하게 해놓고 그러면 그 아이는 전남대학교를 안 집어넣고 서울로 가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2등급 아이들, 초반 아이들도 생기부가 어느 정도 만들어져 있고 준비를 했다라면 서울로 가지 않을까요? 자, 그리고 남아있는 아이들을 선발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학종보다는 그냥 단순 내신으로 해서 수능 최저 라인을 계산하는 게 훨씬 좋은 아이들을 선발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지방에 있는 학교들, 지방 지역은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건 서울 중심의 어떤 인서울이라는 어떤 타이틀의 대학교들이 좋은 아이들의 인재를 가지고 가기 때문에 그 남아있는 아이들을 평가할 때 좋은 학종의 인재를 뺏겼다라면 그 나머지 잘하는 아이들을 선발할 때 교과 중심으로 선발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최저 라인을 어느 정도 깔아 놓는다라면 아이의 기본 부분들도 다시 한번 체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학교 수준을 또 한번 체크할 수 있는 게 아닐까요? 그러다 보니까 지방 거점대학교는 교과 전형으로 뽑는 게 비율상 학종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방 거점대학교를 한번 생각해보고 있어요 라고 만일 이야기를 하신다라면 교과 계산기부터 두들겨 보시고요. 우리 아이가 또한 지방 거점대학교는 학과가 되게 많습니다. 종합대학교로서 큰 학교들이다 보니까 학과가 많기 때문에 교과를 뽑는 등급대가 생각보다 되게 많이 벌어져 있습니다. 학과들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체크하면서 정말 중요한 거는 항상 얘기 드리지만 교과 전형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라고 물어보시면 최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최저를 맞추는지부터 또 체크를 하셔야 돼요. 특히 지방을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이 지방 학생들이나 지역을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생각보다 지방 학생들이 최저를 정말 못 맞춰요. 수능 준비가 생각보다 되게 안 돼 있기 때문에 교과 전형이라 그래서 되게 높은 등급 아이들이 컷을 찍고 가지 않아요. 의대나 치대나 이런 데 빼고요. 그러니까 교과를 준비할지 학종을 준비할지 기준이 뭔가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최저입니다. 그 이유가 뒤에 가시면 원점수 분포대가 생각보다 그렇게 낮지가 않습니다. 자, 서울권대학으로 지방 거점대학교는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도대체 서울권의 지방 거점대학교를 봤을 때 컨슈가 생각하는 대학교의 수준 어느 정도입니까? 라고 물어보시면 요 정도입니다 라고 말씀드릴게요. 일단 경북대, 전남대, 전북대, 충남대학교 이거 라인 구성 저희 주관적 평가고 여태까지 저희 경험과 그리고 대학교 데이터들
그리고 합격한 아이들의 생기부 수준 이런 것들을 다 비교 분석했을 때 한 이 정도일 것 같아요 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북대나 전남대나 전북대나 충남대학교 같은 경우 어느 정도 수준일까요? 라고 하시면 뭐 숭실대학교나 국민대학교, 단대, 아주대 정도 수준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생 수준으로 봤을 때. 충북대랑 강원대학교는 광운대나 명지대 정도 수준인 것 같고요. 경상대학교 같은 경우는 한성대나 경기대 정도 수준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우리 아이가 충남 지역에 있는 아이인데 충북대를 합격했는데 서울의 광운대나 명지대학교를 합격하면 고민을 해보라고 얘기를 많이 해줍니다. 또 하나는 경북대학교를 붙었는데 동국대학교로 붙었다면 저는 동국대학교를 선호합니다. 그런데 만약 국민대나 뭐 아주대학교 단대에 뭐 학교를 합격했다면 저는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는 있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학생들의 판단이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학교 수준이나 지방거점대학교 이런 부분들을 분석해 봤을 때 서울권이나 경기권에 있는 수도권에 있는 학교들은 이 정도 수준으로 형성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거는 저희 경험상 주관적인 평가가 들어갔기 때문에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또 하나가 있습니다. 경북대나 전남대나 이공계나 아니면 경상계 아이들, 뭐 경영경제 같은 경우, 그리고 이공계, 뭐 특히 전남대학교 전기나 이 전자공 라인들 지역 할당제라는 게 있습니다. 저 지역 할당제가 뭐냐면 이제 공기업들 있잖아요. 지방에 할당되는 공기업들이 지방 거점대학교 아이들 중에 퍼센트 보통 한 20% 이렇게 뽑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솔직히 저희 윤프로님이 되게 잘하세요. 저도 윤프로님한테 이번에 이제 지역 할당제에 대해서 이제 좀 조언을 들으면서 학생 하나의 라인을 짜다가 이제 좀 조언을 듣고 그거를 도움을 받아서 했는데 지역 할당제의 장단점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생각보다 공기업에 들어가기 위해서 할당은 됐다 하지만 쉽지 않더라고요. 제가 들어봤을 때. 나는 아예 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 정도로 학점을 받을 자신도 없고 뭔 놈의 자격증을 그렇게 따야 돼. 그래서 일단 지역 할당제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활용할 때 그래서 전남대학교 같은 경우는 전기전자 이쪽이 되게 높아요. 한전 라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학과마다 지역 할당제가 진행될 수 있는 학과들 같은 경우는 좀 잘 체크를 하셔야 돼요. 생각보다 좀 높게 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역 거주 얘기를 잠깐 드릴게요. 제가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합니다. 경북 지역에 있는 아이를 만나서 대구 가가지고 한 학생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가 아이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경북대 얘기를 할 때 제가 물어봅니다. 만일 네가 대구에서 거주를 하면서 생활을 할 거면 나는 경북대 가도 충분히 괜찮을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하고요. 부산 아이들 만나면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하거든요. 솔직히 저는 부산대학교 수준이 어느 정도 됩니까? 라고 물어보시면 건국대, 동국대 그 정도 수준이라고 말하는데 서울에 올라와서 거주를 하면서 네가 삶을 펼쳐나갈 거면 나는 건대, 동대 왔으면 좋겠고 부산에서 너의 터전을 형성한다면 난 그냥 부산대 다니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이야기가 뭐냐면 지방 거점대학교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내가 만일 삶의 터전을 형성한다면 저는 여기 있는 대학교 가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 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솔직히 되게 살고 싶었던 동네가 어디냐면 춘천입니다. 일단 낚시를 좀 좋아하는 편이었기 때문에 춘천은 호반의 도시로서 그냥 넘어지면은 낚시할 때가 많아갖고 하여튼 걷다가 공기가 그렇게 좋고 사람들의 인심이 되게 좋습니다. 춘천이. 그러다 보니까 강원대학교를 만일 제가 졸업을 했다면 저는 지금 춘천에 살고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것처럼 내가 만약 그 지역사회에 거주나 터전을 형성한다면 저는 지방 거점대학교도 괜찮은 대학이다 라고 이야기를 드리니까요. 이런 부분들을 좀 잘 고려해 갖고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솔직히 지방 거점대학교에서 조금 아래 라인으로 보는 데가 어디예요? 라고 하시면 경상대학교고요. 충북대학교 생각보다 합격 컷이나 이런 거 되게 높은데요? 라고 저한테 물어볼 수 있겠지만 저희가 여태까지 충북대학교 같은 경우는 이런 계산하는 거나 이렇게 생활기록부 같은 거 봤을 때 전 솔직히 충남대학교에 좀 밀리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구성이 된 거니까 이거 갖고는 딴지 걸지 마십시오. 자, 그러면 학종 라인은 어떻게 구성되는지 지금부터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게 이제 1부 때, 2부 때도 말씀드렸지만 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는 우리 학부모님들 학생부 종합전형은 입시 결과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대학교에서 이제 입시 결과를 발표를 해요. 입시 결과를 발표를 하는데 그 입시 결과는
예를 들어 가지고 뭐 4등급, 5등급 아이들도 들어가요. 경희대학교가 막 5, 6등급 애들 들어가거든요. 그 학생이 일반고 학생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아이들 원점수 계산해 보면 90점대, 80점대에 섞여 있는 아이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대학에서 발표하는 이 학생부 종합전형 입시 결과는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뭘 봐야 되나요? 라고 했을 때 항상 말씀드리지만 원점수라는 걸 보면서 학교 수준의 편차를 계산해야 되는데 저희가 요번에 8월 1일 날 수시 입시 설명회 할 때 요 부분에 대해서 2부 방송 때 더 자세하게 성적표 보는 방법에 대해서 언제 저희가 방송을 준비했는데 그걸 보시면 더 이해가 되겠지만 오늘 제가 간단하게 지방 거점대학교는 어느 정도 아이들의 원점수가 지금 합격선을 형성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 90점대 초는요 90에서 93점 정도 형성이 된 아이들이고 80점대는 80에서 83점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중간, 그러니까 우리가 80점대 중반 학생이에요 라고 하면 그 점수대가 84에서 87점, 90점대는 96점까지, 그리고 후반은 97에서 99, 80점대는 88에서 89, 요 사이의 아이들이 합격선을 형성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등급 싹 다 빼고 학교 수준 다 빼고 그냥 원 점수가 어느 정도 되는 아이들이 대학을 합격을 했는지, 어떻게 분포대가 형성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경북대학교 이제 학생들 선발되는 거 보면 이거는 이제 좀 보편적인 중간 점수 정도를 형성한 겁니다. 그래서 좀 넓게 잡으려고 노력은 했지만 경북대학교 2등급 중후반 아이들이 교과 전형으로 합격을 하고 있고요. 경상대학교는 2등급 중부터 4초까지도 있어요. 4등급 초반 저거 특목고인가요? 아닙니다. 저건 특목고가 아니에요. 단순 내신 등급을 돌린 거기 때문에 일반고일 확률도 높아요. 충북대학교도 1등급 후부터 3등급 초반이고요. 충남대학교는 2등급 중후반부터 3등급 초중반까지 형성되어 있고요. 전북대학교는 2등급 초중에서 3등급 초중반, 그리고 전남대학교는 2등급 중후반에서 3초, 강원대학교는 2등급 후부터 3등급 초중반에서 강원대학교도 4등급 대 뚫고 들어가는 케이스 있어요. 자, 그러면 왜 이렇게 낮을까요? 3등급 대 아이들이 지방 거점대학교를 들어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 3등급 대 학생들 교과 전형으로 지방 거점대학교 도전해 볼 필요 있어요. 최저만 맞추면. 아까 말씀드렸죠. 지방 학생들, 우리 지역 학생들이 생각보다 수능 준비가 잘 안 돼서 최저 라인을 잘 못 맞추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최저 라인을 맞추지 못하는 이 부분에 충원이 돌다 보니까 등급대가 무너져 내리는 경우가 있고요. 학과에 대한 인기과와 비인기과가 지방 거점대학교는 좀 뚜렷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계산했을 때 3등급, 심지어는 4등급 대 아이들도 뚫고 들어가는 케이스들이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좀 부족하더라도 최저를 맞춘다면 3등급 대 4등급 대 아이들 한번 잘 계산기 두들겨서 도전해 볼 필요 있지 않을까요? 그러려면 지금 당장 수능 최저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봐야 되는데 지방 거점대학교는 지방 그 지역의 자존심이기 때문에 최저가 낮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 서울에 있는 교과 전형 대학교보다 최저가 더 세요. 그러니까 특히 막 탐구 평균 들어가고 그럽니다. 한 과목만 보는 게 아니고 평균 들어가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 최저 맞추는 게 그렇게 쉽진 않다. 그래서 저렇게 내신 등급대가 무너져요. 자, 그런데 제가 그런 얘기 드렸어요. 서울 상위권 학생들, 그러니까 서울 상위권 대학교들을 저희가 분석하면 교과보다는 학생부 종합전형에 들어오는 아이들의 내신 등급에 대한 부분이 좀 더 낮게 형성되기 때문에 교과 등급을 봤을 때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점수 데이터를 분석하면 약간 낮게 형성될 수 있으니까 원점수 분석해가지고 대학교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라고 1부 방송을 준비했는데 2부 방송과 3부 방송은 솔직히 좀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학생부 종합전형이 교과 전형보다 결코 원점수 때나 학생들의 선발되는 등급대가 낮지 않아요. 그 이유가 뭐 때문이냐면 최저 때문에 그래요. 학생부 종합전형에는 최저가 없거든요. 내가 만약 2등급이에요. 그런데 최저를 못 맞추겠거든요. 그런데 생활기록부가 그렇게 강해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서울로는 못 가겠고, 그러니까 거점대학교를 우선적으로 선택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런 케이스들이 많아요.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서울로 올라가지 못하면 제일 먼저 보는 곳은
지방 거점대학교 일명 지거국입니다. 그래서 등급대 합격선을 보잖아요. 그러면 결코 교과 전형과 비교했을 때 절대 밀리지 않고요. 심지어는 학생부 종합전형 등급대가 더 높게 형성되기도 해요. 왜? 최저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일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우리 지역에 있는 학생들, 지방에 있는 학생들, 내가 고등학교 1, 2학년이야. 내신을 어느 정도 챙기고 있다면 대학 라인을 우리 지방 거점대학교를 안정화시키기 위해선 수능 공부를 꾸준하게 해야 된다는 부분 꼭 전달하고 싶네요. 자, 몇 개 대학교만 볼게요. 경북대학교 같은 경우는 주요 과목이 일단 90점대 초중반에서 80점대 중후반, 그러니까 90점, 80점이 막 섞여서 들어가 있고요. 전공 과목도 90점, 80점이 막 섞여 들어가 있는데 그 외의 과목들에는 80점대와 70점대가 섞여 있어도 합격 라인을 구성하는 부분이 있고요. 충북대학교 같은 경우는 좀 생각보다 점수대가 학종이 낮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80점대 중후반에서 70점대 그 외의 과목들 70점대가 조금씩 섞여 있어도 합격 라인을 좀 형성하는데 지방 거점대학교를 저희가 분석을 해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좀 성적표 안에 70점대가 몇 개 있어도 합격하는 라인들이 구성되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체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생각보다 전남대학교가 점수대가 되게 골고루 분포되는 형성들이 좀 많이 일어났었고, 충남대학교도 생각보다 전공 과목이나 주요 과목에 대한 점수대가 좀 높게 형성돼 90점대가 좀 형성돼 있는 80점대 중반과 90점대가 형성돼 있는 이런 형상들이 나타나니까 이런 거를 토대로 해서 준비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이제는 학생의 생활기록부를 분석하실 때 등급부터 보지 마시고요. 원점수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우리 학교 편차가 어느 정도 수준을 나타내는지를 체크를 하시면서 학생부 종합전형의 학업 역량을 좀 준비하면 좋을 것 같고, 강원대학교 같은 경우는 솔직히 저희가 표본 집단이 좀 부족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데이터를 형성할 정도의 이 표본 집단이 없다 보니까 솔직히 그러니까 저희가 분석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표본 집단 부족으로 데이터 분석이 좀 불가능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 회원님들과 지금 시청하고 계시는 우리 학부모님들과 학생 여러분들 이 양해를 좀 부탁드릴게요. 왜 그러면 저희가 그렇게 강원대학교를 많이 이렇게 하지는 않다 보니까 저희도, 그러니까 컨쇼도 모든 대학교를 다 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컨설턴트들마다 상중하 라인의 주력 대학교들이 있고요. 지방 거점대학교 같은 경우는 저는 경북대랑 전남대를 제일 선호하고요. 충남대랑 그 다음에 충북대나 그 다음에 전북대학교, 이런 라인들이 좀 구성되는데, 솔직히 강원도는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의 분포대를 가지고 대학교를 보내는 데 있어서 그렇게 많은 경험이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희가 찾아봤는데. 그래서 강원대학교 부분은 좀 빠졌다. 이 부분은 좀 양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원선준,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70점대도 조금씩 나타나지만 80점대가 좀 주력으로 많이 나타나는 부분들도 있었고, 90점대들도 각같이 이렇게 형성됐을 때 지방 거점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를 하는데, 자세히 보시면 이 3등급대 라인이 형성이 되는데 보니까 교과 라인과 큰 차이가 없잖아요. 뭐 때문이다? 최저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내가 만약 최저를 형성할 수 있다면 학교 환산 점수를 잘 계산해서 교과 전형을 지원하는 게 지방 거점대학교 준비할 때는 훨씬 유리할 수 있다. 이 부분을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오늘 지방 거점대학교, 그러니까 등급이 아닌 원점수가 우리 아이 생활기록부에 어떻게 형성되어 있을 때 지방 거점대학교를 준비할 수 있는지, 그리고 지방 거점대학교는 어느 정도 수준으로 형성되고 교과 전형에 대한 등급대가 좀 낮게 형성되는 이유에 대해서 다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지역에 계시는 우리 회원님들, 우리 집 앞인 겁니다. 아니면 그 근처, 그죠? 내가 만일 뭐 안동에 살아요. 그러면 보통 안동, 의성 이런데 학생들이 대구에 유학 간다라고 합니다. 그게 경북대학교를 찾아가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런 식으로 만일 내가 경상지역, 영남지역에 있다라면 지방 거점대학교를 생각을 하실 거예요. 뭐 전라도 지방도 마찬가지고 강원도, 충청도 지방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만일 지방 거점대학교를 준비하는 학생이 있다라면 우리 아이 성적표의 원점수를 한번 비교해 보신 다음에 준비를 하실 때 좀 세밀하게 좀 집중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보시기 바라고요. 오늘 라이브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잠깐만 기다려 주시면 1대1 상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